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법과 원칙대로 저는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찌되었든 탈당을 하셨고 지금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존중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좀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의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보셨죠?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된 지 아직 30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 여야도 지금 이 구속영장이 이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가피하게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사들의 워딩들이 결국에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석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애초에 구속 취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단으로 구속 취소가 되어 있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본인의 충분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래도 구속의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검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특검도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이 새롭게 좀 포착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성훈 처장이라든지 강기국 부수실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진술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좀 수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것은 태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출입구를 뭐 지하로 하는 것과 현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 그리고 시간을 10시를 9시로 하고 이런 부분들, 지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1시간 늦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로 특검과 기싸움을 하는 부분들, 특검이 봤을 때는 조사의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런 법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특검이 구속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네. 좀 전에 정성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네. 그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 네. 전 부속실장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복이라고 하면 이제 충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 이렇게 뭐 어떤 심경의 변화, 진술의 번복, 이거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진술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두 사람 측근의 진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당위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 기소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취소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연해서 다른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다른 판사가 사법 절차상의 흠결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긴 하지만 불구속으로 풀어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구속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주 우려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보면은 지금 제시된 범죄 사실 5개 중에 3가지가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라든지 아니면 개헌과 관련된 문건을 사후에 만든 다음에 없애게 했다라든지 혹은 허위 사실을 외신에 알리도록 했다라든지 이건 진상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측근들이 특검에 와서 진술하는 것을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바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자장이 미칠 때와 안 미칠 때 진술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진술이 오염되지 않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특검의 어떤 주장을 구속 필요성 어느 정도 이제 소명됐다고 영장 판사가 볼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내란 혐의 피고인들, 그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들 전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이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다른 혐의로 이제 구속돼서 연장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란 혐의 우두머리 혐의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이 맞느냐? 형평성 문제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는 해도 이런 부분도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 한 100여 명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현재는 당대표에 출마해 있죠.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공식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을 무시한 정치보복 법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그리고 기본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 의원님. 예. 보니까 이 내란의 이 동조 내지는 한 그 이 정당에게는 정당 보조금을 뭐 전부 다 차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쓴 정당 보조금은 전부 다 이제 다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내란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오늘 사실 15시에 의총을 하는 그 여러 내용 중에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좀 보면요. 내란범 사면 복권 제한. 이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뭐 충분히 그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차단. 자, 내란범 배출 정당. 그럼 저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내란범을 배출했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것이 당대표를 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조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당원이 직접 뽑은 당대표가 체포조에 들어 있었고 계엄이 났을 때 기자들 앞에서 가장 먼저 계엄 해제를 하겠다. 그죠?
위헌 위법적 계엄을 막겠다고 한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이 18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이 됩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과 거의 소통이 없이 독자적으로 몇몇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 사령관들과 함께 했던 이 계엄이라는 것, 위헌적 계엄이라는 것 다 우리가 지금 인지된 사실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 중에 극 일부가 이제 내란에 좀 이렇게 뭐 방조하거나 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이제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선을 넘는 듯한 그런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란범을 배출했다는 근거를 저희 당에 어떻게 들이댈 수 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내란범 배출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 법을 낸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좀 강력한 지지층을 향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지자들이나 또 당원들에게 강력한 파이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정치적으로 있겠죠. 이 법이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어렵다. 예, 이것은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은 민주당이 좀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네. 지금 정성욱 의원님 말씀은 뭐 국민의힘이 내란범 배출 정당이라고 이제 이게 프레임 씌우기 같은데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피해자도 배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게 결국은 박찬대 이 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동 발의자가 어제 처음 보도가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1인의 정치적인 지향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 402억 정도 국고보조금 나간 것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안은 직접 못 봐서 그 보도대로라고 한다면 역시 그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논란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법리적 혹은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논란은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국민의힘이 좀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받을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비상계엄과 이 탄핵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위헌정당이니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겠냐. 그 얘기는 민주당 일부에서 이미 연초부터 있었고 조국혁신당 거의 당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란 옹호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좀 단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정치적 혹은 법률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차례일 것 같아요. 이 내란 특별법에 그 전 의원님은 서명하셨나요? 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정성욱 의원님도 어떤 그런 우려의 말들을 이제 하셨는데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라든지 그때 계엄을 막기 위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싸잡혀서 비판을 받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체포를 못하게 방어했던 분들도 계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막아줘야 될 부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내란 사태가 왜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됐느냐.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전두환 세력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고 사면복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먹을 수 있고 아예 파기시킬 수 있는 이런 내란 행위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기현 재판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제척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 주는 데 상당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 사람들을 사실상 구속 취소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공정하게 이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런 내란 행위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법 체계라든지 헌법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논의해서 충분히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논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하실 의향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뭐 이 법이 발의됐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의총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겠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좀 많이 지금 수세에 몰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들 뭐 윤상현 의원 지금 압수수색 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연루된 의원들이 특검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정치 보복 형태라는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들하고 또 여야 관계가 바뀌었을 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뭐 정치 검찰이다, 무리한 기소다는 말을 한 것처럼 또 저희는 저 입장이 지금 된 상태에서 지금 무리한 이런 진행들, 공격들을 갖다 지금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조차도 논의의 장으로 나가서 하는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일정 부분의 부분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란범 배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을 발의한, 그것도 거의 뭐 몇십 명의 의원들이 다 발의에 동참하면서 된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장에 들어가서 맞다 안 맞다 논리를 따질 만큼 이게 그런 정도의 법이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란범 배출 정당이라는 딱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사실은 그 정당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큰 저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추후에 내란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끊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내란 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생각이라고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상하지 못할 영역을 실제 권력자가 하는 행위를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끊고 가지 못하면 해당 부분들을 또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충분히 논의 과정 중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의 고리를 끊기 위한 뭐 이 발의. 하지만 수기는 꼭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